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이상한 수학쌤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눗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나눗셈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미국은 약간 우리하고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되던 교재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걸 다시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쓴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되게 어색한 게 있거든요. 특히 미국식으로 하는 표현들이랑 그들이 하는 방법을 아주 되게 자세히 서술을 해주셨어요. 그런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많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얘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집에서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해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똑바로 보여요? 놀라운 사실. 글씨 좀 이상하죠? 이거 내가 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쓴 거야. 아니, 화면을 이렇게 바꾸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글씨를 다 거꾸로 썼다? 어때요? 근데 다 말 되죠? 와, 기가 막히게 썼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이분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박스예요. 이게 이제 함수 박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시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어둠 상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일종의 배수 상자인 거죠. 몇 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자인 거예요, 이제. 이 상자를 통과하면 얘가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게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냐면 5개가 들어간 거예요. 5개가. 자, 5개가 들어갔다는 건데 얘가 여기를 딱 통과했더니 10개가 된 거야. 뻥튀기가 된 거, 뻥튀기가.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 개라는 단위를 써놨죠. 처음에 5개가 들어갔는데 10개가 나왔어. 들어가는 수하고 나온 결과, 얘가 단위가 서로 같은 거죠, 지금. 5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죠? 5km가 들어갔는데 10km가 나왔어. 이럴 수도 있죠? 5시간이 들어갔는데 10시간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단위가 같은 거죠. 그런데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자, 이 비율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 횟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한대. How many times 이런데.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몇 번 들어가니? 몇 번 포함되니? 그래서 얘가 포함된 거예요. 몇 번 포함되니? 뭐를 모르는 거야? 들어가는 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몇 배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5개씩 몇 번을 하면 10개가 되니? 라는 곱셈식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를 나눗셈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10개를 몇 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누는 거예요. 10개를 5개로, 자, 제가 지금 로 강조하고 있죠.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 조사로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가 구별이 됩니다. 10개를 그럼 나누어지는 수. 5개로 그러면 나누는 수예요. 10개를 5개로 나눴더니 몇 번이 됐니? 2번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 포함되는 뭐다?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눠요. 얘를 구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안에서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를 구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수직선을 보여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이 보이세요? 네. 수직선 있잖아요, 수직선.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수직선을 보시면 지금 수직선에 0부터 10까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0부터 10까지가 돼 있는데 이 0부터 10까지를 10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야. 왜냐면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거꾸로 빼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10에서부터 5씩 거꾸로 몇 번을 떼면 0이 되니?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10에서 5씩 몇 번을 빼면
몇 번을 빼면 0이 되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몇 번을 빼요? 자, 이거 우리가 나눗셈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10 나누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단을 해? 5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5, 20. 이때 나오는 이 답. 얘는 번이 된다 이거지.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그래서 단위가 같은 것끼리 지금 나누고 있는 그 포함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다 배우는 게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곱하기 나누기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문장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장제 문제에서 도대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과서가 몇 학년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나눗셈의 표현들이 학년을 넘나들면서 나오는지. 이 개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이게 포함제예요. 자, 도장 찍으셨죠?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등분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적었죠. 자, 글씨 틀린 거 없나요? 어우, 너무 잘 썼다. 명필이야, 명필.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네모가 몰라. 들어간 걸 모르는 거야, 이번엔 들어간 걸 몰라요. 자, 들어간 걸 모르는데 몇 배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얘가 뚜껑이 열려있나 봐. 이제 어둠 상자가 아닌 거야. 자, 뚜껑이 열려있어서 곱하기 2라는 걸 알아. 근데 얘가 탁 들어갔는데 10개가 툭 튀어나온 거지. 난 도대체 처음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 이럴 때도 우린 뭘 쓸 수 있다? 나눗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있는 이 10개하고 이 2번하고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도 우린 나눗셈을 할 수 있잖아. 그게 등분제예요. 자, 보세요. 몇 개씩 반복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몇 개씩.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 등분을 해? 2등분을 할 거예요. 자, 10 나누기 2는 네모. 이때 2는 2등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분제인 거야. 내가 얘를 곱셈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몇 개씩 2배를 했더니 10개가 돼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함수, 이 그림 되게 중요해. 들어가는 걸 모를 때 하고 이 곱해지는 수를 모를 때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눗셈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포함제냐 등분제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함제냐 등분제냐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애들한테. 그런데 어떤 나눗셈인지는 구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문제를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단위가 다른 것끼리 나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선이 있어요. 똑같은 선. 그런데 이 선이 아까도 10개야, 10개. 0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10을, 이 가운데를 모르는 건 얘를 모르는 거야. 우리 뭐만 알아? 2등분 되는 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2등분을 했어. 그러면 한 칸에 얼마씩 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게 등분제야. 10을 2등분을 하면 한 칸에 얼마씩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럼 10 나누기 2를 해. 그럼 네모가 되잖아. 그치? 얘를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잘 보세요. 10은 원래 있던 수잖아. 2는 2등분 했다고. 또는 2칸이라고. 또는 2번이라고. 또는 2명이라고. 그죠? 그럼 남는, 나오는 이 마지막 값. 얘는 얘하고 단위가 똑같다 이거지. 처음에 그냥 10의 단위 없이 시작했으면 얘도 그냥 5의 단위 없이. 얘가 10개였으면 얘도 5개. 얘가 5명이었으면 얘도 5명. 얘가 10시간이었으면 얘도 5시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곱셈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들어가는 수 곱하기 2번을 했더니 10이 된 거야. 이 들어가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몇 개씩. 이렇게 표현한다고. 몇 개씩 2번 했더니 10이 됐어. 얘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 자, 단위가 다른 것끼리 나눠요. 이게 등분제야, 이게. 자,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누는 거, 단위가 다른 것끼리 나누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말로 해도 이렇게 식으로 보여줘도 애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구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5개씩 몇 번을 했더니 10개가 됐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어둠 상자야. 얘 지금 어둠 상자 아무것도 몰라. 몇 배가 됐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자, 그러면 얘 5. 애들한테 물어봐. 이거 몇 번을 하면 얘가 10개가 되니? 근데 우린 보면 알잖아. 이거 5개 하면 돼요.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얘가 들어갔더니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얘가 들어가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몇 번이야? 5개씩 2번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야, 그럼 얘들아 봐봐. 10개를 5개씩 나눠봐. 10개를 5개씩 나누면 5단을 하잖아. 5, 2, 12요. 그 2가 얘가 되는 거지. 2배.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도 된다고. 자, 지금 제가 포함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등분제를 보여드릴게요. 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에그블럭을 여기다가 여러 개를 막 바닥에 깔아두세요. 바닥에 깔아두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처음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몰라. 우리가 이것을 몇 개씩 이렇게 얘기하잖니? 처음에 들어가는 거. 이 몇 개씩 몇 묶음은 얼마다. 이 곱셈식의 표현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몇 개씩 2묶음이 있대. 몇 개씩 2번을 했대. 몇 개씩 2배가 됐대. 그랬더니 10개가 된 거야. 자, 그럼 우리 나눗셈을 해야 되잖아. 그럼 10 나누기 2가 되는데 단위가 서로 어때? 달라요. 왜냐면 얘는 10개라는 개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잖아. 근데 그걸 2묶음, 2번, 2칸, 2배, 개로 나눴단 말이야. 2라는 수로 나눴어. 그럼 처음에 나는 도대체 몇 개를 집어넣었을까? 얘를 찾아서 붙이게 하는 거야, 애들한테. 응? 자, 10개를 2묶음으로 나눴을 때 얘는 몇 개가 나올까? 하나, 둘, 셋, 넷, 5개요. 왜냐면 얘는 10개니까 묶음을 2개로 나누면 5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개가 들어간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등분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눗셈인지 단위가 다른 것끼리 나눗셈인지 보시면 돼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게 몇 학년 문제인지까지 알아맞히시면 정말 베리 굿. 자, 그럼 볼게요. 귤 28개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이 몇 개씩 먹을까요?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네, 단위가 다르죠. 이건 등분제인 거야. 28개를 4명의 애들이 서 있는 거지. 걔들이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먹어야 돼. 그럼 이 한 명이 몇 개를 먹을까? 몫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28 나누기 4는 얼마야? 7. 이거 답은 애들이 다 구한다니까. 그럼 이때 이 7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7개가 되는 거지. 7개가 되는 거지. 자, 이해 가시죠? 이 문제는 몇 학년? 이거는 3학년 문제야. 바나나 27개를 3개씩 담으려면 바나나 봉지가 몇 개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야. 자, 얘는 바나나도 개잖아. 27개. 근데 한 봉지에 3개씩 담는다며. 얘도 개지. 그럼 몇 번 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아까 함수 그림 있었잖아. 그 함수 그림에서 지금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가운데 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운데 껴있는 걸 모르는 거지. 몇 번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거야. 가운데 게 아까 단위가 달랐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거는 포함제인 거야. 단위가 같은 것끼리 나눴잖아. 마지막에 나온 게 단위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몇 학년? 3학년. 이것도 3학년이었어. 자, 그럼 또 다른 거 볼까? 재활용품을 팔아서 색연필 60자루를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알뜰장터에서 12자루씩 묶어서 팔려고 해요. 그럼 색연필은 몇 묶음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아까 또 함수 박스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60자루를 샀어요. 얘는 들어간 애가 아닌 거예요. 얘는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눗셈 문제니까. 전체가 마지막에 아웃풋했던 이 마지막에 있던 이 60개가 있어. 그런데 몇 자루씩 묶어서 판대? 12자루씩 묶어서 판대. 그게 인풋이야. 12자루씩 들어간 셈인 거죠. 그럼 몇 묶음이 됐을까요? 가운데 몇 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 나온 거
들어간 거 단위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포함된 거죠. 응. 마지막에 나온 건 묶음이 되겠죠. 이건 몇 학년 거게? 요거는 4학년. 뭐만 달라졌죠? 표현은 똑같죠? 숫자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아까는 나누는 수가 한 자리였잖아. 27 나누기 3 하면 나누는 수가 한 자리인데, 지금은 60 나누기 12 나누는 수가 두 자리가 된 거죠. 아, 나누는 수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나 표현은 어떻다? 똑같다. 이번에는,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공예실에서 매듭실을 8분의 6m를 가지고 있어. 매듭실 8분의 6m를 3등분 했대. 어머, 얘는 친절하게 3등분이라고까지 얘기해줬어. 3등분 했대. 그래? 그러면 한 작품에 도대체 몇 미터의 매듭실을 썼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처음에 미터로 출발했잖아. 근데 몇 등분을 했대? 3등분을 했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미터를 원하는 거잖아. 미터를. 자, 얘를 함수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 위에 들어오는 애를 모르는 거야, 지금. 들어오는 애를 모르는 거고 3등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게 3배겠지? 곱셈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함수식은. 그럼 마지막에 8분의 6m 얘가 있는 거지. 그럼 8분의 6m를 3으로 나눠주겠죠. 그죠? 그 수가 들어온 수가 되는 거다 이거지. 분수의 나눗셈이죠. 얘도 6학년 1학기. 나눗셈의 원리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3과 5분의 4km를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1시간에 2km씩 밖에 못 가는 애야. 엄청 조금 간다.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나는 1시간에 2km씩 밖에 못 가요. 그러면 몇 시간이 걸려서 갈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다 맞춰. 3과 5분의 4를 2로 바로 나눕니다. 근데 문제를 내가 바꿔요. 내가 3과 5분의 4km를 가. 그런데 2분의 3시간이 걸린대. 이걸 다 가는데. 나 2분의 3시간이 걸린대. 그럼 나 1시간에 몇 킬로미터 달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얼마일까? 이렇게 봐요. 똑같은 나눗셈인데 갑자기 분수가 나오면 애들이 뭐가 나누어지는 수고 뭐가 나누는 수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뭘 연습을 시켜야 돼? 학년이 계속 올라갈수록 그냥 많은 나눗셈 문제를 푼다고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눗셈의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진짜 굉장히 좋은 그 도구를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그 함수 박스. 그 함수 박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나눗셈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나누기에서 모르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들어오는 애를 모르던가 아니면 몇 배인지를 모르던가.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결과인 애를 먼저 알고 출발하는 게 나눗셈이야. 곱셈은 뭘 모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알고 몇 배인지도 아는데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모를 때 우리가 곱셈 문제를 쓰는 거잖아. 곱셈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나눗셈 문제는 들어오는 걸 모르던가 또는 몇 배가 되는지를 모를 때 둘 다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얘만 구별을 할 줄 알면 어떤 나눗셈이든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분수가 됐던 그게 소수가 됐던 그게 자연수가 됐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이 문제집을 푸는 걸 자세히 보세요. 만약 식을 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식을 못 쓰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자리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근데 애들은 자리가 바뀌었다 하고 단순하게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로 구별을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웬만한 단어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눗셈 너무 중요한 단원이에요. 사칙연산을 완전히 통합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제가 나누기 얘기할 때 나누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곱하기 계속 나오잖아. 기본적인 곱셈 식이 먼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미리 좀 아시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인식이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서 알면 뭐하러 애들이 학교를 다녀? 왜 학원을 다니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체크하고 뭔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거지.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학교 다니면 내가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수업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얘가 수학을 하는 한 이게 완전히 자동으로 알 정도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슬퍼요. 제일 슬프다고. 꼭 애들한테 암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외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 어떡해. 그걸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구별만 딱 되잖아요. 여러 번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 함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들어가는 거니 몇 배니 들어가는 거니 몇 배니 이것만 계속 체크를 해봐봐. 이것만 체크가 되면 B와 배우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너무 좋은 툴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계신 분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미국 교과서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는 좀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소스를 나한테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 우리 애들한테도 다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아까 그 어둠 상자. 이 어둠 상자를 고학년 애들은 바로바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제 갓 3학년이 된 친구들은 나눗셈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아까 제가 에그블럭으로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들어가는 거, 몇 배니,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계속 체크해서 얘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이 틀 자체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 틀 자체를 이해를 시킨 후에 나중에는 그거 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그블럭을 제가 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그냥 단순히 재밌는 교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심어주시면 좋죠. 당연히 뭐 수막대를 하셔도 되고 그게 꼼수블럭이어도 되고 저는 그거 상관없다고 봐요. 그게 에그블럭이어도 되고 공깃돌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어떤 구체물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질 때까지 그 활동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게 없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런 애가 내 새끼야.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럼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지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만들어지니까. 걔네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부럽니.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러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 새끼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애들이 나눗셈을 배웠어요. 나눗셈을 배웠는데 그 나눗셈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계속 나누기만 연습을 한다고 해서 걔가 될 일이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해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곱하기를 표현하는 건지 나누기를 표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봐둬야 돼요. 숫자만 보고 그냥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진짜 큰 수 나누기 작은 수예요. 아니 물론 4학년도 큰 수 나누기 작은 수지. 근데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수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우리는 3과 5분의 4가 3보다 조금 크고 4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3과 5분의 4를 5분의 3으로 나누래. 어떡할 거야? 뭐가 큰지도 갑자기 헷갈린다니까? 5분의 3을 3과 5분의 4로 나눌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애들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근데 애들은 나눴으면 뭐로 생각해요?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요렇게 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게 구별이 안 돼. 그럼 그냥 아무거나 내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나누는 거지. 50대 50이잖아. 이렇게 나눴는데 틀렸네? 그럼 고치면 되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셔야 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문제집을 보고 그 문제집에서 나눗셈의 문제를 파악한다. 같은 단위끼리 나눈 건지 아니면 다른 단위끼리 나눈 건지 요거를 잘 한번 체크를 해봐라. 와, 이런 것도 나눗셈이었네. 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눈에 들어오면 완전 땡큐. 자, 제가 이제 나눗셈은 이거 이상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가다 보면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제 힌트를 주신 것처럼 저한테 댓글로 요런 힌트들을 종종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지금 정말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활동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로지 그냥 선생님 설명으로만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에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런 개념이구나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뭐 엄청 잘 만들어진 영상이다 이렇게 자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교과서를 좀 충실하게 설명한 영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또 다른 친구분들하고 나눠서 한번 보시면서 좀 교과서라는 거 정말 좀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